대한민국에 이런 공장이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하소연을 어디 가서 해야 됩니까? 누구한테 해야 되는 겁니까? 전라북도 익산시. 엄마가 지금 8년, 지금 아버지가 7년째거든요. 이제 내일이 제사인데, 근데 7, 8년 됐는데도 아직 실감이 그렇게 나질 않아요. 어떤 때는 막 그냥 살아계신 것 같아요, 지금도. 박명숙 씨는 어머니와 아버지를 폐암으로 연달아 여의었습니다. 아니, 어느 날 제가 퇴근하고 일찍 끝나고는 왔었어요. 그러니까 옆구리가 자꾸 쿡쿡 찔른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 날인가 이제 병원을 모시고 갔어요. 갔는데 조직 검사를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때 했는데 폐암으로 그게 나오셨어요. 이제 결과가 딱 나오니까 담당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담배 피우냐고 여쭤보시더라고요. 딱 첫 마디가. 그래서 아니다고. 그랬더니 또 그러면 혹시 주위에 무슨 뭐 공장이나 뭐 오염될 만한 게 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마을 근처에 존재했던 공장은 단 하나. 10여 년째 쉬지 않고 가동되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때만 해도 비릿 공장은 이제 별로 뭐 문제될 거라는 생각은 안 했죠. 그냥 무심코 물어보시길래 비릿 공장은 있는데요. 그 소리만 했었어요. 어느 날 이제 날이 좀 흐리고 비 오는 날 집에 있었는데 하도 냄새가 역겨운가 진짜 막 토할 정도로 이렇게 엮을 때가 있어요. 막 날씨가 저기 하면 막 머리도 아프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머리가 계속 아팠구나 그런 생각도 했었거든요. 사람을 병들게 한 것도 모자라 목숨까지 앗아간 비료 공장. 지독한 악취로 마을을 뒤덮었던 이 공장의 정체가 궁금합니다. 장전마을 주민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재철 씨. 2019년 1월 그 역시 폐암으로 아버지를 잃었는데요. 마을을 집어삼킨 죽음의 공장. 슬퍼할 겨를도 없이 진실을 파헤치기로 했습니다. 아마 처음 시작할 때는 병원 적출물도 갖다 태우고 그런 걸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그 태우기 위해서는 폐타이어라든가 아니면은 벙커시우 이런 걸 갖다가 원료로 이용해서 태우고 그래서 냄새가 많이 나고 해서 여기에 이제 그 연기가 나면 마을로 저쪽 아래쪽이 마을이거든요. 그래서 마을로 흘러들었고 마을에 하지만 마을 사람들을 암 환자로 만든 주범은 따로 있다는데요. KTNG에서 연초박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연초박은 갖다가 퇴비를 만들어야 돼요. 근데 퇴비는 단 한 포대도 안 만들고 유기질 비료만 만들어서 전국적으로 다 팔아먹었죠. 연초박은 담뱃잎 찌꺼기로 담배 제조 공정에서 발생하는 부산 폐기물입니다. 비료관리법에 따르면 썩혀서 퇴비만 만들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 공장은 연초박을 태워서 더 비싸게 팔 수 있는 유기질 비료를 만들었습니다. 이런 불법적인 생산 과정에서 제1군 발암물질이 발생됐고 집단 암 발병이란 재앙이 불어닥쳤습니다. 80여 명의 마을 사람들 중 22명에게 암이 발병했고 그중 17명의 사망자가 발생. 상황이 심각해지자 주민들은 정부에 역학조사를 요구했는데요. 그 결과 연초박 연소 과정에서 발암물질이 생성됐고 집단 암 발병의 주된 원인으로 추정 결론을 내렸습니다. 공장 관계자들도 암에서 벗어날 수는 없었습니다. 이 공장에서 근무했다는 주민의 이야기를 들어보기로 했는데요.
그는 누구보다 공장에 대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게 연치밥을 갖고 가지고 다른 이제 폐기물하고 섞어 가지고 여기저기 비료를 만드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 저거 KTNG에서 갖고 올 적에는 폐기물 허가를 내 갖고 이걸 퇴비를 만들었다. 퇴비를 만들었다 하고서나 저기 저 시청에다가 백산 시청에다가 그 폐기물 허가증을 내 갖고 연초밥을 갖고 온 거예요. 근데 퇴비료는 하나도 안 만들고 여기저기 비료로 만드는 거예요. 퇴비료는 한 푸대를 안 만들었어. 내가 거기 다니고 봤었어요. 실질적으로. 그 열을 가해가지고, 그 말려가지고, 그 연기에서 그 TS라는 발암물질이 나온 거지. KTNG 가쪽에도 내가 갖고 가서 그 시위도 하고 그랬어. 근데 인자는. 주민들이 담배 제조 부산물인 연초밥 때문에 집단으로 암에 걸렸는데 남을 나라 하는 것이 KTNG의 기업 철학인가? KTNG 연초밥을 집단으로 암에 걸렸다! 자, 오늘 연초밥 금강동산에 연초박을 제공한 KTNG. 연초박으로 유기질 비료를 생산한 금강동산. 그리고 비료를 납품받은 풍농까지. 그 누구도 이 문제에 책임을 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법과 행정의 사각지대에서 벌어진 참사였는데요. 퇴비 생산으로 허위 신고하고 10여 년 동안 공장을 가동했지만 설비 조사는 물론 현장 관리 감독은 전무했습니다. 역학적 관련성은 인정됐지만 주민들의 아픔과 고통은 조금도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피해를 입은 건 마을에 있던 동물들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축사의 소들은 집단 폐사했고 비가 내리는 날이면 저수지의 물고기들은 떼죽음을 당했습니다. 불법 비료 공장이 17년 동안 가동되면서 그 어떤 생명도 살아갈 수 없는 환경으로 변해갔는데요. 잔인한 침묵 속에서 마을 사람들은 소중한 가족을 잃었습니다. 76년 동안 장전마을에서 살아온 김성숙 할머니는 요 몇 년 사이에 남편과 친오빠 그리고 친동생을 떠나보냈는데요. 우리 아들이 그러더라고. 우리 아들이 전주 좀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데 왜 이렇게 우리 감나게 충남 모르겠다고. 그러니까 그때 공장 저기 회사도 모르겠어요. 그때 여가 감나무 하나 이거 있었는데 이렇게 감이 이렇게 여름은 이렇게 새감이 암같이 그래갖고 떨어졌어. 공장 없어지면서 감이 이렇게 병이 안 들어. 그땐 병 들었어. 공장이 훤히 보일 만큼 가까운 거리에 살았던 탓일까. 할머니는 함께 지냈던 모든 가족을 잃고 혼자 남았습니다. 우리 집 이야기만 하나 둘 아니야. 맨 천지가 약봉다리가 지금 말할 것이 없잖아. 예, 이게 또 다 피부약도 있다가 약도 있다가 약 말할 것이 없지. 이게 이 약 저 약 섞어서 먹으면 사람이 부대끼야. 말할 것도 없어. 이 약이 다 전부 다 이게 약인 게. 친오빠는 그 추장암으로 돌아가시고. 우리 아저씨는 폐에 이상이 와서 이렇게 폐가 아무것도 없다고 했었어. 병원 가면. 파삭 아저씨가 더 아프더라고. 많이 아프더라고. 근데 그때는 술 자시서 아픈 줄만 알았지. 저 공장 공기 안 좋아서 아픈 줄 몰랐어요. 우리 친정 오빠도 딱 말하자면 추장암으로 돌아가셨지. 우리 동생 하나 있는 것도 딱 말하자면 뇌 아프다고 어쩌고 했어요. 늘 아플 때 뇌가 아프다고 이렇게 하더라고. 그땐 그냥 요양병원에서 죽었어요. 동생 내가 저치 살면서도 층으로 와서 술 따네.
내 살기가 힘들었는데 누나가 살기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렇게 해갔어. 아이고 동생. 이 마을에서 가족과 함께 늙어가고 싶었던 할머니의 소박한 바람은 사라졌습니다. 마을에 남은 주민들 가슴에는 슬픔과 고통만이 남았습니다. 장정마을 주민 176명이 익산시와 전라북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민사소송의 첫 변론이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시에서 접견을 할 때는 시의 지자체로서의 역할을 다시 조정에 나선 전라북도와 익산시, 장정마을 주민들이 합의에 이를 수 있을지. 위암 관리를 수술했어요. 그래서 지금 한 5년 됐어. 5년 돼가 수술해서 지금 48kg뿐이 안 나가. 48kg. 다 말라요. 먹들 못하고 지금도 소화도 모르고 늘 약 먹고 있어요. 밥을 먹고 지금 이 약을 이렇게 내가 막 갖다 먹는 거야. 이게 약이에요. 전부고 이런 게. 이런 것이라. 겁내 많이요. 하영순 할머니도 좀처럼 낫지 않는 피부 질환에 시달리고 있었는데요. 긁어서 피나신 거예요? 응, 긁어 계속 긁어 막. 언제부터 안 좋으셨어요, 피부? 지금 이렇게 생긴 지 오래돼요. 한 4년 되나? 4년? 공장은 문을 닫았지만 후유증으로 고통을 호소하는 주민들이 상당한 만큼 행정적 지원이 시급했습니다. 시에서도 의료비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가 당연히 해야 되는 역할이라고 보고 있고, 그 의료비 583만 원 그거 외에는 이제 더 되는 거 심의해서 한다고 했잖아요. 그게 어느 정도까지 가능한 건지. 이게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100% 커버는 할 수 없다 하더라도 시에서 정하는 최소한의 진짜 의료 지원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할 수 있도록 지금 노력은 하고는 있어요. 다행히 의료 지원 조례안이 확정돼 그동안 부담스러웠던 의료비에 대한 해결책은 마련됐습니다. 그런데 최근 보상금 문제로 마을 사람들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는데요. 전라북도와 익산시에서 제시한 보상금은 50억 원. 문제는 금액이 아니랍니다. 무슨 사연이 있는 걸까요? 지금 여기 왜 50억까지 왔냐면요. 25억은 동네 그 환경조성금으로 쓰고 25억 가지고 저 동네 사람들 나누는 걸로 이렇게 됐다. 그래서 이렇게 조정을 하자.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그건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그러면서 소송이다. 우리는 본안으로 가야지 절대 조정은 안 넣는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빠박 나고 다시 이제 시청하고 조율한 게 50억 가지고 찬반 투표한 거예요. 이제 그 결과가 60대 40, 조정 60, 소송 40. 주민들은 6대 4로 조정과 소송 사이에서 갈등을 빚고 있었는데요. 그 이유가 바로 부당 수령자 의혹인 겁니다. 여기 들어가 있는 명단이 몇 명이죠? 176명. 176명이요? 네. 근데 그 실제 상속- 마을 주민은 한 40, 원래- 우리 여기 사시는 분들은 한 70명. 여기에 원래 우리 부락이 70명에서 80명 사이밖에 안 돼요. 부락이 42호에서 주민이 한 81명 됐어요. 80명 되는데 왜 상속자들이 있다고 해도 왜 176명이나 그냥 뻔히 생각해도 이 사람은 안 들어갈 사람인데 왜 여기서 정전불락이 떨어지고 한 40년 동안 들었는데 이 사람이 왜 들어갔냐. 이에 대한 익산시의 답변은 조정 판결을 앞두고 민감한 사항인 만큼 주민 측 법률 대리인을 통해 익산시의 입장을 들어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쪽에 이제 원고들이니까 예. 원고들이 정리할 문제이지 예. 익산시가 관여할 문제는 아니다 이런 입장이신 것 같고 예. 마을 주민들끼리
갈등이 있으신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조정을 좀 하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는 것 같고, 근데 조정 이행을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고. 사실적으로 우리가 보면 부정수급자라고 해도 주소를 놔두고 또 20년 넘게 왔다 갔다 하면서 농사진 사람, 지하수도 먹고 뭐 샤워도 하고 그 지하수 그 오염된 물로 다 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한테 우리가 부정수급자라고 얘기를 못 하죠. 근데 주민들 중에 억울한 사람이 있고 그 서운해 오는 사람들은 그거 소송을 하게 그럼 도와줘야죠. 다시 상처투성이가 돼버린 마을. 소송을 주장하는 주민들은 돈의 액수는 중요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뭐 보상금을 뭐 정내, 그럼 만내, 주고 우리비 정내, 남는 만내 놈 이런 거 환원을 해서 갔던가. 한 번도 흔적 없어요. 우리는 지금 돈을 더 달라는 게 아니고 이 사람들만 정리하면은 조정이든 뭐든 서로 좋게 끝내고. 왜 그러냐면은 이렇게 큰 일을 가지고 이 무임승차해서 조정하고 끝나버리면은 저희 동네는 정말로 나쁜 동네 돼요. 불법 비료 공장으로 몸도 마음도 지쳐버린 주민들. 이를 지켜보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네, 이 사건이 진짜 본질은 사실은 이익을 위한 기업체의 법 위반 행위들, 그런 법 위반을 하면서 온갖 그 오염물질을 배출할 때 그걸 감시 감독하도록 법에서 정해져 놓은 지자체가 이를 제대로 역할을 수행하지 못했고 결과적으로 주민들이 고통을 받고 암이 발생하는 등이 굉장히 가슴 아픈 사건이기 때문에 초점은 향후에는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일어난다 하더라도 그를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체계화 시스템을 만드는 게 더 중요한 쟁점이 돼야 되는 사건이거든요. 이게 자칫 주민들끼리 의견에 일부 충돌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더 부각이 되거나 그것이 중요한 본질이 아닌데도 그거에 묻히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당분간은 보상금에 대한 논쟁이 계속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주민들의 한결같은 바람은 그저 평범했던 옛 모습의 마을로 돌아가는 겁니다. 하루빨리 장전마을에 평화가 찾아왔으면 좋겠습니다.